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수시원서 접수가 눈앞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정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고 반수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딱 요때 6월에 이메일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읽다 보면은 좀 학생들이 정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수능 공부, 정시 준비에 대한 오해, 전곡을 찔렸냐?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정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고 제일 흔히 하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공부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오를 줄 안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돌멩이를 양동이에 채워 넣듯이 계속 채워 넣다 보면 언젠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양동이가 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넣으면 맨 옛날에 넣었던 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담을 수 있는 지식의 총량이 대부분 이제 정해져 있고 시간에 비례해서 막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총량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것도 늘긴 늘어나는데 이게 막 고무줄처럼 빵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재수를 결의하시는 분들,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생각 때문에 재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2 때, 고3 때 이렇게 쭉 하던 게 재수까지 이어지면 내가 얼마나 더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결심하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면 고2 때까지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3 때 마무리를 좀 잘 못했다. 마지막 1년을 좀 바꿔보고 싶다. 고3 때 그 마지막 1년의 성질을 바꿔보고 싶다. 고 해서 그리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보고 싶다. 고 해서 그래서 재수를 하는 거지. 재수 때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고3에서 한 거에 무조건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고3 시절 더하기 재수생 시절을 하면 2 곱하기 고3 시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수생 시절에 보낸 시간의 밀집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지식의 캐파, 이 수용 능력의 증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수한다고 해서 고3 시절부터 올라간 점수 곱하기 2 되지 않는다.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2번은 가장 이제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재수생은 이 생각을 안 해요. 한번 겪어봤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입니다. 탐구 과목은 시작하면 등급이 쭉쭉 오를 줄 안다. 탐구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암기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하기 아까 얘기했던 1번 공부는 집어넣으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착각이 어우러져서 탐구 과목은 무조건 올라갈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탐구 과목도 상대평가잖아요. 이게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이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탐구 과목도 상대평가다. 왜 탐구 과목은 고3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왜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대평가예요. 예를 들면 수학이 5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6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 방학 잘 보내서 9월 모의고사 때는 2등급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자 이거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수학 5등급 6월 때 5등급 받은 학생이 자기 컨디션으로 봐서 못 본 거 말고 자기 컨디션으로 봐서 5등급 받았는데 나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2등급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솔직히 현실성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탐구도. 근데 탐구 5등급인 학생은 이거를 생각한다니까요. 똑같이. 똑같은 과목인데 탐구 5등급 받은 학생은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2등급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탐구도 똑같이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현실적인. 만약에 6월에 5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내가 어떤 단원이 안 되는 건지를 좀 보시고, 또 2등급으로 막 목표 세우고 막 어려운 문제 푸시고 그러면 좌절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어디까지 가야 되고, 내가 왜 3이 안 되고 왜 4가 안 됐는지를 분석하셔야 되는 거지. 아, 나 지금부터 그냥 인강 한 바퀴 돌면 2등급 나올 거야.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이것도 정말 많은 건데요. 수능 날에는 베스트 컨디션일 줄 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 등록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영어 몇 등급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 2등급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와, 괜찮게 하시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3월에는 4등급, 4월에는 2등급, 6월에는 4등급, 7월에는 3등급, 9월에는 4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4, 3인데 4월 한 번 2등급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 자기는 2등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가진 수많은 점수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3, 4등급을 받은 건 문제가 나빴거나 어려웠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컨디션을 조절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능 때 컨디션이 좋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일 나빠요. 수능 때 컨디션이 가장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길고 긴 공부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다들 건강 상태도 별로고 정신 상태도 별로예요. 수능 전날 잠 푹 자고 아우 꿀잠 자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학생 그러니까 2, 3, 4를 받았는데 4등급이 더 우세인 학생은 당연히 4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많이 봐줘봐야 수능에서 3등급 받아도 잘한 거예요. 근데 수능 날에는 이렇게 제가 2등급을 평소에 많이 받아도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4, 2, 4, 3, 4인데 만약에 2, 2, 2, 4, 4여도 수능 날에 4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 날에는 이상하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결과 수능 날에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한 과목 정도는 무조건 망해요. 그러니까 뭐 핀트가 잘못 맞아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 생각보다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유형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날에 무조건 내가 가진 최고 등급이 나올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최저 등급 맞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두 과목 합이니까 두 과목만 맞추면 돼 라고 하면서 딱 두 과목만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 두 과목이 되게 잘 보는 과목이었음에도 수능날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 등급 맞추시는 분들은 만약에 두 과목을 봐야 되면 세 과목 공부를 하시고 세 과목을 봐야 되면 네 과목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번째는 수능은 암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안다. 적어도 암기는 크게 관여를 안 할 줄 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내신과 관련이 없는 줄 안다. 그래서 내신 잘하는 애들을 좀 무시한다.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이제 정시 파이터들은 수시 경쟁의 맹점,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정시로 돌리신 거고 대부분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 수능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 분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제 다들 경쟁하는 사이다 보니까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뜻은 너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학생분들이 뭐 성인 군자들이 아니잖아요. 30대 40대가 아니고 10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편협하게 생각하기가 좋아요.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생각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영역에서 다 2등급까지 갈 때는 다 암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하나도 없이 그런 고등급으로는 갈 수 없어요.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신이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암기를 싫어하거나 암기를 못해서인데 수능에 오면은 암기랑 전혀 관련 없이 뭐 4등급, 3등급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이거네 하면서 이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에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암기를 해야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수학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공식도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풀이 과정이 이래 하는 것도 외워야 됩니다. 탐구는 책 한 권을 통으로 외워야 되죠. 통으로 외워야 되고, 뭐 영어 같은 경우나 국어 같은 경우는 말할 게 없죠. 솔직히. 그냥 언어 자체가 암기니까. 뭐 솔직히 영어는 단어만 싹 다 알아도 80점 우습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내신에서 암기를 못해서 수능으로 밀려온 학생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수능도 암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암기를 안 하고 시험 보려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영역을 바꾸려고 수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암기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요. 결국은 본인들이 못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를 극복해서 해내지 않으면 수능에서도 고득점은 나오기 힘듭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이거 N수생들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재수학원에서 일해본 적도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의 소중함을 경시해요. 이번 모의고사는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어. 다음 모의고사가 승부야.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니까 이번 모의고사는 안 보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요. N수생들 사이에서. N수생 고3도 가끔 있어요. 고3도.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진행 안 해주면 학원에 가서 보거나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안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 좀 대충 보는 마음을 좀 놓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꼭 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열흘 전이어도 모의고사는 목표를 세우고 봐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은 다 맞추겠다. 이거 열흘 정도면 되지 않아요? 국어 선생님이 생각하기 아니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떤 한 영역을 잡아서 공부하는 건 열흘 정도면 되죠. 예를 들어 생명에서 나 유전 이번에 다 맞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짜잘한 목표를 세워놓고 들어가야 열흘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준비를 할 수 있죠. 모의고사가 사이사이 차이가 30일이고 중간에 정신 차렸을 때 열흘 20일 남아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때도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갖고 모의고사에 들어가셔야지 아니 모의고사 뭐 이번 거는 뭐 준비도 안 했으니까 뭐 적당히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안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모이면 수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고3 특히 재수생들한테는 마치 자기의 이상과 현실을 알려주는 몽둥이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은 내 등급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내 목표에 비해. 그러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섭고 경시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는 건데 그냥 막 그런 시간에 그냥 공부나 더 하지 모의고사 안 보지 뭐 이러는데 모의고사 보는 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 종일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만큼 공부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고3들도 모의고사는 빼놓지 말고 조금만 남았어도 일정이 조금만 남았어도 각 과목별로 목표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꼭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여기까지가 흔히 수능에 대해서 혹은 정시 준비에 대해서 하는 오해들이었는데요. 일단은 사교육자의 입장이고 제 경험에 대한 입장이니까 너무 만약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다면 제 생각엔 그런 게 오늘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수능 공부는 일단 마인드 세팅 그리고 지속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고 저도 재수학원 경험이 있어서 많은 N수생분들, 고3분들 만나보고 그들의 아픔, 피곤함, 어려움 공감하지만 그래도 기왕 정시하시기로 한 거 독하게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고무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